아마 지금은 굉장히 취업이라는 긴 터널을 어둡고 지루하게 건너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보다 먼저 그 터널을 통과한 분들이 있죠. 바로 작년 여러분보다 먼저 취업에 성공한 지역 선배들을 모시고 이번에는 취업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또 취업 진행 과정, 또 성공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대구에 살면서 연대를 오랜만에 와봤는 8년만 정도였는 것 같은데 학교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학교 근처가 많이 발전하고 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대학생 때 왔다가 제가 또 어떻게 이렇게 취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역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배로서 오게 돼서 감회가 되게 새롭고요.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잠깐만 저희 공단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중정부기관으로서 교통안전법에 설립이 되었고요. 저희 주로 사업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저희 주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임직원 수는 1171명 정도 되고요. 주로 도로, 철도, 항공, 교통안전 쪽으로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계획도 저희 이제 인사 담당자분께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이제 드려야 될 텐데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하나 저도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대학생을 하고 또 취업 준비 기간을 저도 한 1년 정도 지냈었는데 그래서 그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꼭 저희 공단이 아닌 여러 공공기관을 준비하면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어떤 준비사항이랄까 이런 것들을 잠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정해라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기업별로 그 세부 전형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 들으신 것도 아시겠지만 그 기업별로 전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특정 기업군이랄까 이런 것들 한 가지 정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하나의 공공기관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만은 큰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이 영역을 준비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크게 전형이 인적성, 상식, 전공, 논술, 요즘에는 스펙 초월, 타파 이렇게까지 있겠죠. 기본적으로 가장 여러분들께서 많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전공을 준비할 것이냐 아니냐. 전공은 일반적으로 보시면 경영, 경제, 회계, 법, 행정학 그 정도를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전공자시라시면 전공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과연 이제 대학 4학년을 졸업한 전공자와 자신의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것을 염두에 보셔야 될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영, 경제나 뭐 행정, 법 쪽이 아니라서 저는 전공을 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할 때 아예 전공을 과감하게 버리고 인적성과 상식에 올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공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적성과 상식을 모두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경쟁에서 이기려면 본인들은 인적성과 상식에서 더 우월하게 더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해야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로 먼저 정해야 될 게 본인이 어떤 영역에 어떤 분을 가기 위해서 어떤 기업을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큰 목표를 하나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기준을 세워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서 어떻게 본인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세워줬으면 구체적으로 또 거기에 맞는 기준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가지 기준을 두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자신의 어떤 기대를 만족시키는 회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들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3가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에 물론 3가지 다 만족하면 좋겠죠. 근데 저는 이 기준에서 2가지 정도만 만족하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이상과 현실 사이에 좀 타협을 했습니다. 저만의 3가지 기준은 그게 3가지인데요. 급여와 근무지, 적성. 물론 이제 본인들이 무엇에 가장 인생에 중점을 둘 것인가 그런 것이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구에서 자고 나갔기 때문에 대구를 별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친구 같은 경우는 서울로 가고 싶다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근무지가 연고지가 아니면 또 급여가 본인가 뭐 생각할 때 본인이 얼마만큼 받겠다 이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적성, 자신이 꿈꾸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내 일과 맞는가. 이렇게 저는 저만의 3가지 기준을 잡아놓고, 그것 중에 이제 2가지 또는 3가지만 충족이 된다면 그곳에 입사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실제로 저는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단에 들어가기 전에 한 2군데 정도의 최종 합격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사치스럽지만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적성에 잘 맞으면 급여와 근무지가 안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공단에 만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하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전략을 세우라고 제가 드렸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뛰어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이든 지금 오프라인 현장에 오셨고 또 이제 온라인 다양한 카페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어학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토익이나 이런 걸 준비하시면 되겠고 또 자격증을 제가 이제 1년 동안 여러 공공기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크게 4가지 영역 안에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서 이 4가지 한국사, 국어능력, 이제 KBS에서 하는 거랑 국어능력 인증시험 이 2가지가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IT 분야는 이제 크게 정보 처리 기사나 커말 이런 것들이 많이 인정이 되고 있죠. 외국어는 이제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장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저는 스터디. 저는 이제 그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다가 대학원을 그만두고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취업에 대한 준비랄까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했는 게 스터디입니다.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스터디원들과 정보를 교류하는 건 물론 이제 기본적이고요. 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안 가지고 있는 지식, 인적성, 예를 들어 인적성을 같이 한다면 내가 어떤 분야에 뛰어나지만 상대방은 어떤 분야에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원에 가서 배울 수도 없고 인강에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마주 앉아가지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6개월 정도 스터디를 했고요. 지금 이제 그 스터디원들이 전부 다 호랩이나 산업인력공단, 공단, 큰 공사 기업에 지금 한 6분이 다 같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스터디를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 취업 준비 기간을 보내시다 보면 이제 대부분들의 이제 친구들이 그렇지만 자신감을 좀 많이 잃고 이제 친구들과의 소통이 좀 멀어지게 됐습니다. 저도 1년 정도의 취업 기간을 보내면서 친구들과의 연락도 좀 멀어지고 선후배들과의 연락도 좀 소원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스터디원들과는 또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현실적으로 좀 와닿고 친구들과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스터디원들과 이제 함께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 저는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제 친구들과 되게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스터디를 하시다 보면 이제 가끔 스터디 이제 본분을 좀 잊으시고 술을 먹거나 뭐 놀러를 많이 하는 그런 스터디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그걸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뭐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절대 뛰어나서가 아니고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학부를 다닐 때 어떤 근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험 준비를 전혀 안 했습니다. 이런 자리도 별로 안 갔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최소한 저보다는 한 발 앞섰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준비 기간이 길어진다. 특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공시험이나 인적성, 특히 이제 전공시험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요. 준비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주변에서의 압박, 친구들과 시선, 가족의 시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 그런 단기적인 시각에 굴복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인생은 길고 어쨌든 한 번의 성공이냐 실패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본인이 생각하실 때 만족할 수 있는 기업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여기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대부분 뭐 토익 점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실 테고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해주신 한국수력원자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작년과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영어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다들 NCS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NCS를 이제 국가에서 적용하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기관이 한 번에 그 스펙을
초월하고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 번에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방금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토익 점수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똑같이 점수를 상한자와 하한자를 두고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점수는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정보보안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조효원이라고 합니다. 좀 간단하지만 모든 분들께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제일 궁금한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담당자분들께서 이제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좀 바라는 점 한 가지와 그다음에 채용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반하는 점 한 가지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한 가지씩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용을 할 때 제가 면접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떤 거를 요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희가 모집 요강을 만들고 규정에 따라서 이 공고들을 다 만들잖아요. 그 이유는 그거에 따라서 이게 우리 공단을 위한 자격 요건이기 때문에 그걸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격 요건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를 잘 채우는 그곳에 이제 잘 지원을 해주셨으면 괜히 다른 이제 뭐 준비한다는 게 이제 인성적으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걸 준비하면서 그런 인성이나 그런 능력들이 같이 개발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그 기관에 맞는 그 요건들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제 준비해 주시는 걸 저는 이렇게 바라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